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아, 이번에 얘기할 영화는 승부입니다. 이 영화 개봉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영화인데요. 당분간 사실 극장가에서 적수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순에서 이번 주에도 일단 1위를 차지했고요. 이게 요즘에 영화관 자체가 흥행이 안 된다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 당분간은 눈에 띄는 영화도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이제 볼 영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찾아보면 볼만한 영화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음, 일단은 그 관객들을 좀 빨아들일 만한 그런 좀 매력 있는 콘텐츠가 흔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영화 승부는 어, 괜찮아요. 영화가 일단은 배우들의 스타성 있는 배우들의 일단 연기가 좋고 영화 박진감이 있는 영화입니다. 개봉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작품은 2021년도에 이미 촬영이 끝났고 2023년도에 4월경에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영화의 이제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창호 기사 역할의 그 유아인 배우의 이제 사건 등으로 인하여 넷플릭스로 한번 넘어갔다가 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다시 극장 개봉을 했는데 다행히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극장에서 사람이 없이 영화를 보는 건 괜찮은데 그럼 운영이 너무 안 되면 극장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영화관이 사라지는 건 최악이죠. 자, 어쨌든 승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영화의 연출자는 감독입니다. 각본 감독으로 담당했고요. 꽤 인기가 있었던 규모에 비해서 보안관이라는 코미디 영화로 이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이성민 배우가 출연해가지고 이 옛날 감성, 사나이 감성, 부산 사나이, 영웅 본색 이런 감성들을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꽤 반응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승부가 더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승부는 2025년 3월 26일이고요. BP라고 하죠.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 1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뭐 생각보다는 캐스팅에 비하면 그렇게 아주 큰 그런 BP는 아닌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주 감독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충무로에서 영화파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군도 밀라네 시대 윤종빈 감독의 그 각세미 조감독이어서 실제로 이 승부도 윤종빈 감독이 이제 제작자 크레디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승부에 대한 일단은 20자평은 그렇습니다. 뭐 약간 좀 흥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좀 반응도 있으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평가도 많아서 적어도 이 영화의 그 연기자들인 이병헌 배우와 유아인 배우, 그러니까 유아인 배우의 뭐 그런 사회적 사건을 열애로 하고 일단 연기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병헌 배우보다도 더 연기가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승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뭐 바둑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 바둑은 그래도 바둑보다는 좀 드라마성을 통해서 바둑의 승부에 대한 그런 또 해설 같은 게 또 영화 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도 바둑을 잘 아시는 분들보다 저같이 바둑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흥미롭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부는 사실 이제 모티브가 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부라고 해서 91년도에 방영된 당시 15세 약간의 이창호 기사와 원래 그 이창호 기사의 스승이었던 그 전까지는 이 바둑계의 그 제왕이었죠.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조은현 기사의 그 대결을 놓고 펼쳐진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작품이 아마 상당히 좀 모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 작품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합법 여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두 배우 사실 이 조은현 기사랑 이창호 기사와는 전혀 닮지 않은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연기가 참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병헌 배우의 조은현 캐릭터 연기, 그다음에 유아인 배우의 이창호 캐릭터 연기 모두 뛰어나고요. 특히 그 이창호 캐릭터를 연기한 유아인 배우는 상당히 그 캐릭터를 잘 잡고 연기가 되게 그 자체 그 사람인 것의 느낌이 너무 잘 납니다. 뭐 그건 이병헌 배우의 조은현 기사 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캐릭터를 잘 구현해냈고, 그건 각본의 힘도 컸겠지. 각본이나 연출자의 힘도 컸겠지만 이 배우들의 역량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이제 그 다음에 주요 배역들을 보면 가장 사실 그 내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국내에서 별로 없었던 개념인데 조은현 기사 자체가 이 일본에서 그 당시에 조은현 기사의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바둑의 일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조은현 기사 역시도 일본의 스승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세계를 제패해 왔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가 내재자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 내재자의 그 내재자라고 하는 건 집에서 이제 그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바둑을 수련하고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옛날 도제식 교육의 일종의 형태들이죠. 그런 형태고 이분의 스승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해가지고 이 그 스승님이 누구시더라? 그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일본 분이라서 그 기타노 미노루 구단인가요? 아닌가요? 네, 영화에 나온다. 네. 어쨌든 이 스승을 만나가지고 배움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계를 제패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창호 기사도 어린 시절에 이 조은현 기사의 집에서 배움을 얻으면서 이제 그런 도지식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가 막힌 좀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일단은 여기서 주요 배역으로 이제 조은현 구단의 이제 부인으로 문정희 배우가 연기한 정미아 씨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이창호는 김강원 배우가 연기합니다. 아까 그 유아인 배우의 사건으로 인해서 유아인 배우는 마케팅에서 전면 소외되어 있는 상태였죠. 뭐 감독님 인터뷰에 하면 장례식 때 이제 유아인 배우 되게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해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감초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천승필 기사 역할의 고창석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창호 기사의 이제 친척 역할이자 이제 프로 기사인 이용각 역할로 현봉식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드라마에서 카메오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의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사가 모두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게 멋있는 조언 한마디씩을 해주는 2인자 캐릭터로 남기철 역할을 조우진 배우가 했는데요. 실제로는 서봉수 기사가 아마 조은현과 이창호 시대에 상당히 막강한 기력을 가지고서 활약을 했었던 인물이라서 아마 모델은 아마 서봉수 기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영화적 각색이 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인물 자체가 조은현 기사이기 때문에 조은현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병헌 배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영화 자체는 사실 이제 이 바둑 기사들의 이야기 자체가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체가 흥미롭고요. 일단은 조은현 기사의 승승장구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세계 바둑계에서 유명했던 서비평 구단과의 대결을 다룬 그 응시배 대회에서 그 세계 이제 일종의 당시 바둑 올림픽이라고 불렸었죠. 그 응시배에서 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승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구현하고 있죠. 싱가포르에서 당시에 대결했던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상당히 당시 분위기를 보도릴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잘 구축해낸 장면으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여기서 이제 뭐 그 영화 예고편의 마케팅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요런 대사 바둑의 신하고 돈다고 해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자료 화면들을 약간 CG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조은현 기사의 얼굴 자리에다가 이제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우승을 한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했던 거죠. 이렇게 묘사했고요. 당시에 이제 그 이 한겨레 신문이 아마도 이제 자료 같은 걸 많이 활용해가 제공했던 것 같아요. 좀 협찬사로 등장하던데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국민적 스타였고, 당시 실제로 제 기억에도 이 제가 뭐 바둑을 하나도 모릅니다만, 둬본 적도 없습니다만, 바둑 기사였던 조은현이나 뭐 당시 조치훈이나 이런 분들은 그 공중파 뉴스에 많이 출연해가지고 세계를 집회하는 경우가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계 최강의 기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영웅에 가까운 인물들이긴 했어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 성장 과정과 이들의 이제 관계에 주목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사들이 다양한 당시 이제 그 일반 시민들과 대결을 벌이는 대국에서 프로 기사였던 요 이제 고창석 배우의 천승필 캐릭터가 이 소년에게 몰리게 되죠. 어린 이창호 캐릭터고, 김강훈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아역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프로 기사를 잡을 뻔하지만 자존심 세워줄 겸 해가지고 조훈현 배우인 이병헌 배우가 이제 조훈현이 이 아이와 첫 대국을 펼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장면에서 아이가 한 판 더 투자, 자기가 지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좀 이창호 그 기사가 되게 그 돌부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표정의 변화를 알 수 없는 완전 포커페이스, 그런 걸로 유명한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되게 그 개구장이었대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승부욕이 강하고 그런 캐릭터를 대변해요. 그래서 사실 이 배우가 김강훈 캐릭터 배우가 어린 아역을 연기했을 때의 캐릭터하고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이창호는 좀 전혀 다른 느낌의 인물이죠. 같은 인물이지만 두 배우는 아이와 성인, 그 약간 이제 사실 실제로 그 이창호의 경우에도 10대 중반부터 이미 두각을 내태서 세계를 제패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이제 이미 스타가 이미 됐습니다만, 그 캐릭터는 상당히 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만년 2인자로 남기철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조우진 배우가 깔아놓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약간 조은현이라는 인물 자체를 그 좀 기고만장하고 좀 건방진 인물로, 앞부분 전반부에 자신만만해가지고 건방져 보이지까지 하는 인물로 그려냈죠. 그래서 아주 밉상은 아닌데 조금 이제 그 겁없는 사람, 이제 패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물로 이제 영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버린 남기철 그 기사에게의 대국 장면에서도 상당히 좀 뭔가 좀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점은 사실 좀 그런 면이에요. 조은현 캐릭터 자체가 사실 실제로 한 30대, 38세, 30대 후반 정도 되면서 자신의 제자였던 이창호가 이제 자신의 타이틀을 뺏고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의 젊고 자신만만한 조은현 캐릭터가 어쨌든 이제 드라마작으로 봤을 때는 그 영화의 중반에 딱 붙어요. 영화의 1시간 정도가 흐르는데, 그 1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최고 자리에 이제 제자였던 이창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리를 이제 서서히 내주상하게 되버리죠.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이 거의 1시간 54분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쯤에 이르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이 둘의 재밌는 관계, 전반부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창호 배우의 경우에는 이런 젊은 사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내지자가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너무 화려한 이 스승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뭐 억지로 억누르거나 뭐 강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자신만만했던
이창호가 어떻게 보면 이 자신만만한 형태의 자신만만하고 실제로 뭐 바둑 자체가 화려한 스타일이었다고 조은현 기사의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싸움을 되게 잘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 좀 뭔가 위축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창호라고 하는 인물은 스승님의 힘에 눌려서 사실 니지자라고 하는 건 사실상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이창호에게는 두 아버지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바둑의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의 아버지는 이 금은방을 운영하는 정소용 배우가 연기하는 실제 아버지가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이창호 배우가 그 금은방 집안의 자식으로 귀하게 잘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그 생활에 뭐 씻고 이런 것도 잘 좀 못했었다라는 후문이고, 그래서 조은현 기사의 사모님께서 이 이창호 기사를 갖다가 실제로 또 양육을 거의 하다시피 한 부분도 있다라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영화에서 그 끈을 묶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이창호 캐릭터의 경우에, 이창호 기사의 경우에 이제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그 좌절하고 전주행 고속버스를 탈 때 그 이 신발끈을 묶어주어서 후회하고 조은현 기사가 나타나서 신발끈을 묶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군대에서 나왔을 때는 신발끈을 묶어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묶는 이창호 기사의 모습 같은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징후들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잘 묘사하고 있는 뭐 되게 평범하지만 뭐 그런 장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창호 기사는 작은 엄마라고 이제 조은현 그, 조은현 기사의 부인, 이 성함이 정미아 씨에게도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실제로도 가족 같은 관계라서 나중에 이창호 기사가 결혼했을 때 되게 그 자기 친척 가까운 가족들 말고 밖에 안 불렀대요. 근데 조은현 기사는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조은현 기사 부부는 실제로 이제 가족처럼 여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그 오손도손한 아기자기한 재미들을 이제 계속 유지해 가면서 갑니다. 실제로는 이제 승부고요. 두 캐릭터의 말 그대로 이 프로기사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승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조은현 기사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뭐 3일에 한 번씩 그 대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승부가 직업이고, 이 승부에서 이기는 게 프로기사의 일이라고 이제 배움을 얻게 되거든요. 이창호 기사 자체가. 그러면서 이 대국 과정을 가르치는 장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호 기사는 술을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스승의 목에 찾지 못하고 점차 이렇게 말없는, 이게 뒷모습이 이제 유아인 배우의 뒷모습인데, 이 꾸부정한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창호 기사의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으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 프로덕션 디자인들도 요 당시에 시대적 배경들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배경들도 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철동에 한국기원이 있는데 한국기원의 주변에 풍경부들도 잘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초반부에 자신만만하고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에서 되게 모색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창호의 모습도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조은현 기사와의 대국 장면 같은 게 나타나죠. 남기철 기사랑.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한국기원에서 혼자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는 이 이창호에게 이 남기철 기사, 조우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다가가서 이 한마디가 이제 이 영화의 이창호의 역전수가 됩니다. 말하자면 스승에게 뭔가 배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이길 궁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만의 바둑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창호 기사는 바둑의 패러다임을 상당히 많이 바꿨대요. 그래서 이 계산수 그 전까지는 각각 그 바둑이라는 게 일종의 그 바둑을 전투라고 얘기하죠. 바둑을 전투고 각각의 기사들은 각각의 자기 스타일대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은현의 기사 뭐 이거 다 각자 그래서 기사마다 캐릭터가 부여된 거죠. 별명도 붙고
그런 식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 이창호 기사가 등장하면서부터 되게 철저하게 승부 중심으로 그다음에 압수의 여러 가지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의 그런 상대방이 어떤 수를 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서서하게 반집을 계산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반집이라도 이길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기 위한 승부의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나가고 그러면서 프로 기사의 생명력도 나이도 굉장히 젊어졌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승부도 영화의 그런 기색 뭐 그런 흐름까지 다른 건 아니지만 그 대결의 양태들을 이제 보여줘요. 이게 영화의 딱 중반부가 되면 이렇게 최고 위전이라고 하는 대결의 대결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의 이제 조은현 기사의 태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급부상에서 올라온 거죠. 그 이전 장면에 이 이창호 기사가 이제 조은현 기사의 마음에 왔을 때는 승부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선 충분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않고 너무 수비적으로 재미없는 바둑을 둔다고 뭐 재미없다는 표현까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치면서 이제 이런 싸우는 장면 그 야단 치는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유아인 캐릭터가 이창호 기사가 이제 가출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일부 인정하죠. 나중에는 완전 인정하고요. 그 기보가 그 바둑 어떻게 도는지 그려져 있는 기보 종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구겨버리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제자를 인정하고 있는 조은영 기사의 메시지 장면으로 다시 활용이 되죠. 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대결 장면이 영화의 딱 중심이 되면서 이제 그 영화 속에서의 상승과 하락, 이게 되게 스포츠 영화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자면 유아인 캐릭터는 이 장면 이후에도 그런 겸손하면서도 승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감정선을 많이 드러내는 인물은 이제 조은현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이 이창호에게 그런 좀 이창호가 말실수 같은 거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선생의 바둑 앞에서 막 이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조은현 기사는 아직 30대 다운 완전히 뭐 이렇게 그 고고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뭐 이거 뭔가 가르쳐서 뭐 나를 뛰어넘어라 뭐 이렇게 뭐 하산해라 이런 식의 완전히 뭐 탁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성장한다는 스승의 모습, 이 승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전까지 세상에 승부가 너무 쉬웠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어떻게 보면 공들여서 키웠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온 제자에게 제압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무너지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어색한 장면들 같은 게 좀 흥미롭죠. 그 중간에 이제 이 정미화 캐릭터, 이 조은현 씨의 부인이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같은 집에서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승패가 끝나면 같은 집에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그런 것들의 묘사 같은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은현 씨는 실제로 뭐 술을 안 마셨다는 것 같은데 뭐 술 먹고 괴로워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이제 남용되진 않았어요.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 작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묘사하는 등에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장면은 실제로 이제 조은현 씨가 당시에 대국 장면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담배를 막 피면서 이렇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이제 자신의 그 제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미 자기를 뛰어넘은 상황이 돼버려서 이 제자를 떠나보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보를 전해준다거나 이제 이 남자의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좀 은근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제 전해주는 상황들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기철 캐릭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는 게 익숙한 캐릭터였죠. 이 조은현 캐릭터에 비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깨닫지 못했었던 조은현이었는데 그 남기철 배우와 이 캐릭터를 우연히 만나서 전해주는
일종의 천사 같은 캐릭터가 남기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조우진 배우는 또 되게 멋있는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메시지 자체가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조은현 캐릭터가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스승을 이겼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창호 그 캐릭터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이 뭔가 성장의 축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인터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서부터 이 조은현 캐릭터는 뭔가 승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승부사로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승패의 문제는 뭐 어차피 그렇게 보다도 이 명대국을 만들어내는 두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인들의 모습들, 이 바둑계의 거인들의 이 승부를 담아내고 있는데 영화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모든 바둑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결을 벌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재미있는 스포츠 캐릭터 드라마라고 말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바둑은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활발한 계산과 치밀한 전략이 작동되는 일종의 그런 그런 스포츠라고 말 수 있죠. 지적인 스포츠라고 두뇌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두뇌 스포츠의 세계가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바둑을 소재로 했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저기 정우성 캐릭터가 등장했고 정우성 배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속편은 이제 외전 역할에는 그 귀수편에는 권상우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이제 좀 만화적인 액션 영화의 성격을 많이 드러내는 영화였죠. 승부 그 영화에서도 바둑의 묘사 수 같은 것들을 제대로 그려내기 사실 좀 쉽지 않고 저같이 바둑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은 이 승부의 세계에 나오는 바둑의 포석의 그 기본적인 룰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인간의 드라마고 승부에 임하는 이 두 캐릭터의 자세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영화 자체가 그런 이 둘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입체적인 이 캐릭터들의 묘사들을 통해서 영화 자체의 흥미로움을 배가시키면서 상당히 스피디한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러닝타임이 2시간에 육박하는 영화인데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되게 그 흥미롭게 영화를 잘 그려낸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대 상황과 그 실제로 존재했던 이 두 인물들의 캐릭터를 생생하게 담아냈던 이 배우들의 몫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의 배우들은 뭐 한국의 배우들의 우수성은 훌륭함은 뭐 알려져 있지만 또 연기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헌 배우 그리고 이제 스티븐 멜로 등장하지만 하지 않지만 이창호 그 자체를 연기했던 유아인 배우들의 몫이 상당히 커서 간만에 극장에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한국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부 뭐 이렇게 뭐 그냥 제가 본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뭐 실제로 뭐 찾아보면 자료 찾아보면 뭐 어떻게 승부가 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심이 되는 이제 큰 대국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화의 중반 아까 얘기했던 1시간에 조훈현이 이창호에게 그 패배한 그 대국 첫 번째 대국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승부를 정말 즐기는 두 고수의 대결이 부각되어 있는 마지막 장면 이런 장면들로 승부가 이제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캐릭터의 상승과 곡선 그러니까 이창호 캐릭터가 이제 그 올라왔다가 다운됐다가 성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조은현 캐릭터가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떻게 보면 감정적 차원에서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승부사의 모습을 찾는 그런 장면들까지 잘 묘사되어 있고요. 그 주변의 감축 캐릭터들의 연기도 그 필요 이상 과장되지 않고 억지스러움 없이 되게 잘 배치되었고 당시 시대적 상황들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 영화라서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승부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